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경제적 불안감, 특히 치솟는 환율과 인플레이션 공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위기를 경고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방향이 사실은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지식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은 과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일까요? 전문가들은 진정한 인플레이션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꾸준한 임금 상승, 생산성 향상, 그리고 신용의 확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봅시다. 임금은 정체되어 있고 생산성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신용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사실상 관세 인플레이션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비용 증가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직전 단기적인 관세 인상으로 물가가 들썩였던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단기적인 불꽃을 거대한 화재로 착각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꽃이 꺼진 뒤에 찾아올 길고 혹독한 겨울, 바로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의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그보다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날 현상은 수요의 붕괴입니다. 단기적인 물가 폭등으로 이미 지갑을 닫기 시작한 사람들은 물가가 안정되어도 소비를 늘리지 않습니다. 한번 위축된 소비 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이는 곧 내수 시장의 완전한 침체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은 물건을 팔 수 없게 되고 특히 우리 경제의 80% 이상을 지탱하는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27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 IFRS 18은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대규모 연쇄 부도를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뇌관으로 지목됩니다.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폭락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래의 실종입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 아파트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세금과 이자만 빨아먹는 거대한 애물단지가 될 뿐입니다. 이미 수많은 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주택담보대출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이들은 디플레이션 시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거대한 경제적 재앙의 파도는 결국 우리의 일자리를 덮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원 퇴출 사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갈 곳을 잃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경력 10년의 부장과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단 하나의 일자리를 두고 처절하게 경쟁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벌이나 스펙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생존 기술, 즉 직능만이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 졸업장이 아닌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전문 기술과 직능을 중요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MZ세대는 안타깝게도 이 비극의 직격탄을 맞게 될 세대입니다.
그들은 평생에 걸쳐 살기 좋았던 시절은 이미 끝났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회는 노인 돌봄, 애견 산책과 같은 필수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실크로드를 비단을 교역하던 화려한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의 절반만을 본 것입니다. 그 길의 본질은 비단이 아니라 후추였습니다. 왜 유목민과 유럽인들은 목숨을 걸고 후추를 구하려 했을까요? 고기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귀족들의 사치를 위해서? 모두 틀렸습니다. 정답은 생존입니다. 겨울이 오면 가축의 80%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나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을에 이들을 대규모로 도축하여 겨울 식량으로 비축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고기가 썩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부제가 바로 소금과 후추였습니다. 후추는 사치품이 아니라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 생존 물자였던 것입니다. 실크로드는 사실 후추로드이자 생존 로드였습니다. 이 역사의 교훈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의 화려한 비단, 즉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나 주가 등락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후추, 즉 디플레이션과 수요 붕괴라는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어 보이는 디플레이션의 겨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여기서 매우 논쟁적이지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활로를 북쪽에서 찾아야 한다는 북질론입니다. 전 세계적인 교역 축소와 내수 시장 붕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미개척 시장이자 성장 동력은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감상적인 민족주의나 통일 담론과는 차원이 다른 냉정한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병합하며 자국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지하자원, 그리고 새로운 소비 시장을 통해 붕괴 직전의 내수 경제에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질지 모를 경제적 암흑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 세대가 캄보디아나 필리핀처럼 희망 없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 세대가 답해야 할 무거운 질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 디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공포라는 장막 뒤에 가려진 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막연한 공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직시하고 개인과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함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 이상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시대가 아닐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능을 갈고 닦으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생존에 필요한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기르는 사람만이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